읽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의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지금 방송은 책 리뷰.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 이거죠. 제가 서점 갔을 때 하이퍼 리얼리즘 뭐 이러면서 매대에 올라와 있길래 슬쩍 봤어요. 슬쩍 봤는데 독서 모임 때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셨죠. 근데 안타깝게 신청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우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지금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찝찝함이 남았던 똥 덜 닦은 기분 막 이런 느낌? 책 쓰신 장유진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보면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제 소설집을 발표를 하시고 지금 이게 첫 장편 소설로 알고 있어요. 장유진 작가님의 2018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시고 소설집 1의 기쁨과 슬픔이 있고 제11회 젊은 작가상, 제7회 시문 문학대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입니다. 일단 줄거리 이렇게 제가 한 장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포일러 아낌없이 들어갈 거예요. 아낌없이 스포일러 들어갈 거라는 거. 마론제과라는 제과 업체에서 평범하게 근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그 직장에도 연평가 시즌이 있잖아요.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가장 중간의 무난한 단계가 있어요. 4년 연속 이 다해는 무난한 등급을 받고 있죠. 이 다해처럼 무난한 등급을 4년 연속 받고 있는 인물이 2명이 더 나옵니다. 은상언니, 지송, 나 이렇게 3명은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 다른 경로로 입사를 하게 된 그런 인물들. 항상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셔요. 이 은상 언니라는 사람이요. 되게 돈이라는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점심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혜랑 지송이랑 둘 다 무슨 일이지? 뭐지? 이러고서 이제 같이 쫄래쫄래 가서 점심을 먹죠. 그랬더니 이번에 은상 언니가 커피까지 사겠대. 이 언니가 좋은 일이 있나? 이러고 카페를 갔어요. 조각 케이크까지 사주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실실 웃어요. 이 둘이 저 언니가 연애를 하나? 이러면서 물어봐요. 언니 뭔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은상 언니가 얘기를 하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모두가 이제 계속 뭔데 얘기해봐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지성이랑 다혜가 다 둘 다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합니다. 근데 이 다혜 같은 경우는 꼭 뭔가 혹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해요. 근데 그 집이 되게 특이한 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은 조심조심하지 않으면은 온 집이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집에 다혜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사를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혜가 은상 언니에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슬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은상 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이 언니가 우리 다혜 앞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봤지? 나는 이제 빚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혜가 그걸 보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해요. 이걸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틀 후에 구매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 명이서 모인 단톡방, 그러니까 무난이들이라고 불리는 단톡방에서요. 원래는 회사 욕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송이가 화를 냅니다. 자기는 그거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 우리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지송이는 끝까지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지 않다가 은상 언니가 권유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 가지 않을래? 다혜 너가 비행기 값만 네가 다 내. 그 다음에 가서 숙소 뭐 우리 먹을 것들 여행 경비는 내가 다 낼게. 그래서 지송이, 다혜, 은상이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숙소로 향하는데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7성급 호텔이야. 인피니티 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 노천탕 같은 데서 따뜻하게 몸도 지지고 밤에 열리는 풀파티에도 참여를 하고요. 이 풀파티를 즐기는 와중에 다혜가 약간의 죄책감 같은 걸 느껴요. 내가 이런 걸 즐겨도 될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은상 언니에게 털어놓자 흙냄새 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애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애들. 난 은상 언니가 우리 같은 애들이라는 새어절을 말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쓰리면서도 좋았다. 내 몸에 멍든 곳을 괜히 한번 꾹 눌러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아리지만 묘하게 시원한 마음. 못됐는데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만 못된 마음. 그래서 다 용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그러면서 이 은상 언니의 말에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무사히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다음 날 우리 지송이가 빌린 스파크를 타고 예쁜 카페로 갑니다. 그 차에서부터 은상 언니가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 다혜에게 카톡을 보내요. 야, 올랐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달까지 가자! 이러면서. 근데 지송이가 모른 척하고 운전을 하고 도착을 해서 결국 터져서 한마디를 해요. 둘이 자꾸 무슨 핸드폰을 그렇게 보냐. 결국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송이가 둘이 돈에 미친 것 같아. 둘이 진짜 지금 추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은상이가 또 이렇게 받아치죠. 너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송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카페를 뛰쳐나가요. 다혜는 그 순간에 은상 언니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지송이를 따라가죠. 거기서 이제 지송이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해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석탑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하는데 그게 꾸며진 거라는 걸 발견을 해요. 위태로운 척 서있던 석탑인 거지. 사실은 너무 쓰러지지 않을 안전한 석탑이었던 거지. 지송이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발로 뻥 찼다가 응급실에 가게 돼요. 피가 철철 나가지고 막 1리터 나가지고. 거기서 은상 언니랑 지송이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우리 지송이도 코인에 탑승을 합니다. 지송이가 탑승을 하고 계속 상한가였으면 괜찮을 텐데 그때부터 뭔가 규제가 시작된다라는 소문 때문에 자꾸 하락세를 타게 돼요. 이제 낮아졌을 때 조금 더 구매를 하면서 존버를 탑니다. 그리고 결국 코인은 떡상을 하고요. 약속한 부분에서 모두가 함께 팔기로 해요. 근데 여기서 지송이는 조금 더 상한가가 친 이후에 비트코인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그 세 명의 근황 같은 거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은상 언니 같은 경우는 퇴사를 했죠.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으로 번 돈으로 작은 꼬마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었고 우리 지송이 같은 경우는 대만 남자친구를 보러 대만에 갔다가 빠진 대만 밀크티를 한국에 수입해 와서 체인점을 열겠다라는 원대한 포부 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요. 다혜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계획을 적죠. 첫 번째 집, 앞으로 이사갈 집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그냥 회사는 계속 다니자라고 결심을 하고 소설이 끝나죠. 솔직히 이거는 줄거리가 재밌다라기보다는 소설 자체의 그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훨씬 더 재밌었던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나도 지금 늦었지만 코인이나 주식을 해볼까? 라는 막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 명 다 이제 성공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속으로 확 망해버려라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배가 아프더라고. 이 소설을 읽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배가 아파요.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 소설의 진짜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강릉에 여행을 가가지고 은상 언니가 그러잖아. 사실 너희에게 달까지 가자 기다려보자 하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송이도 다혜도 우리가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배가 아팠던 것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달까지 가자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추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추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혹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돈 욕심 많고 팔랑귀고 그런 사람들 엄청 권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의 감상은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는데 남이 땅을 사면 얼마나 더 배가 아프겠어. 무튼 그랬습니다. 재밌게 다 읽어놓고 씁쓸하고 찝찝하고 배 아파요. 근데 진짜 만약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경제적인 신념이 확고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휩쓸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팔랑귀 분들 이 책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기에 읽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 읽고 싶어질 거예요. 글을 정말 맛깔나게 재밌게 쓰십니다. 혹시 막 더 책에 대해서 나의 감상을 펼치고 싶다, 나의 감상을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일 로또를 1,000원어치 사야겠습니다. 저도 내일은 한번 로또를 사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 나도 일확천금을 로또는 살 수 있으려냐? 그 로또 사는 거 어려워요? 로또 사람한테 사야 돼요? 그게 뭐 복잡한가요? 로또 사는 거? 사람한테 자동 1,000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로또 1,000원 하나요? 라고 하면 자동으로 1,000원 하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나 그럼 못해. 네, 리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달까지 가자가 읽고 싶어지셨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